안녕하세요. 덕구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5월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 5월부터는 여러분이 기출을 풀면서, 지금 저와 함께 풀면서, 이제 5월이 시작됐으니까, 몇 월 남았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5, 6, 7, 8, 9, 10, 10일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밑에 또 잠시만요. 밑에 또 이제 남은 기간들을 한번 적어본다면 1, 2, 3, 4, 5, 6개월이 남았네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5, 6월 달을 기출을 풀면서요. 요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배웠던 1, 2, 3, 4개월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머릿속에 넣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초수생과 이제 한번 작년에까지 공부를 하셨던 분과의 오늘 이제 풀이를 하게 되면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제가 이 풀이를 할 때 누가 누군지 헷갈릴 겁니다. 예를 들면 특질학자의 올포트랑 카텔 둘이가 헷갈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리번, 머레이, 호나이 이런 학자들 얘기가 나오면 또 헷갈릴 겁니다.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이게 누구지? 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융 같은 경우는 융인가 아닌가 하는 헷갈리는 문장들이 나올 거고요. 왜냐면 좀 문장이 어렵기 때문에 요런 현상들이 나타날 건데 이제 당연히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개념을 말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보시면은 헷갈리는 부분들은 초수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좀 당황스럽겠지만 제가 일부러 5, 6월 달에 좀 당겨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언제 이제 이 기출풀이를 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념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개념을 기출을 1, 2월 때부터 하기에는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1, 2월 때부터 기출을 할 수 없고 1, 2, 3, 4 그러니까 원래는 1, 2, 3, 4, 5, 6까지 한 바퀴 돌린 다음에 기출을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약간 한 달, 그러니까 2달을 당겨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수분들은 오늘 보시면 내가 어떤 문장을 읽고 나면 이거 뭐 무슨 학자죠? 라고 말하면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라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뭐 한 10년 전에 처음 공부했을 때는 이거 읽어도 누구 학자인지 모르겠는데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다시 6개월 동안 계속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뭐 이제 좀 안 풀리더라도 기분이 너무 나빠지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2009년입니다. 자, 블락에, 오늘 공부하면서 해야 될 작업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 기본이랑 심화책 있죠? 그 책 위에, 개념이나 학자 위에, 몇 년도 기출이라고 연필 같은 걸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제 색깔펜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왔던 개념이 중요한 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굳이 색깔펜 칠할 필요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필 같은 걸로 체크해 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나왔으면 그 부분 친구들, 사촌 친구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체크를 해두시고 그러면 이유를 한번 적어볼까요? 답 친구의 사촌들이 미래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왜 요거 연필로 적어 놓으라고 하냐면요. 오늘 이제 우리가 객관식 시험 때부터 쭉 볼 건데요. 객관식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쵸? 문제들이 객관식 시험에 나왔던 개념이라고 할게요. 객관식에 출제된 개념이
언제 또 나올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서술식이죠. 서술식에 출제될 수 있다. 그 다음 또 요거 체크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출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우리가 오늘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연필로 이제 몇 년도 출제라고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체크를 해 두실 때 요렇게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9년 객관식 출제라고 표시를 해 두시면 저 같으면 만약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면 이게 충분히 어떻게 해요? 서술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적을 때는 객관식, 객과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제가 지금 책은 안 들고 왔는데 저는 원래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제 책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난 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2009년도 16번 정확하게 말하자면 3, 4월 그쵸? 3, 4월 첫 번째 주 성격 심리 수업이 시작이 제가 요 블락의 성격 측정 자료로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어떤 사람의 성격 어떻게 측정을 할 건데 이 사람이 친절하다, 이 사람이 배려 있다, 이 사람이 되게 온화하다, 이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이다, 이 사람이 굉장히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건데? 라고 이제 묻게 되면 이 블락의 성격 측정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성격을 측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수업 때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요거 3, 4월 첫 번째 주 성격 심리 수업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TS, 블락의 LOTS가 되겠죠. L은 쉽습니다. 라이프 데이터, 그러니까 라이프 레코드이기 때문에 어떤 거죠? 생활 기록 자료, 그 다음에 어른이 되면 여러분 나중에 학교 가게 되면 그거 쓰게 돼요. 전과 기록 검색하고 나라에서 전과 기록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동안 청소년 유아동이 있는 기관에서는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뭡니까? 생활 기록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과 기록 깨끗한 거. 그런 게 되겠고요. 자, 옵저버가 되겠고 관찰자 자료고요. 자, 여기에선 검사 자료랑 자기 보고 자료가 좀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텔이라는 학자의 LQT라는 또 성격 측정 자료에서 그때 카텔의 T는 투사 검사를 전부 다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TS의 차이점은 T는 뭐죠? 표준화된 검사가 되겠습니다. 표준화된 검사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맨날 설명을 들었겠지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시간에 수능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능과 여러분이 앞으로 칠 1차 전문상담교사 시험이랑 똑같죠?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똑같이 답안, 이렇게 문제지를 넘기며 똑같은 답안지에 쓴 다음에 나라에서 똑같은 기기에서 점수를 돌리고, 물론 이제 OMR이 아니라 여러분은 서술식이겠죠? 똑같은 답안에 사람들이 매기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어떤 답이 아니면 틀리고 어떤 답이 맞으면 맞고 하는 것들이 표준화된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요 T는 표준화된 검사가 되겠고, 자, 이 셀프 리포트는 내가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하는 건데 재미로 할 수 있는 MBTI 같은 경우는 내가 체크를 하죠. 누가 MBTI를 우리나라 사람들 불러놓고 12시 땡 하면 자 이제 넘겨서 MBTI 시작하세요. 저거 땡땡땡 시간 되면 걷고 이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MMPI처럼 체크하는, 물론 MMPI도 표준화 검사가 맞긴 맞아요. 그럼 MMPI도 표준화 검사가 MMPI 자기 보고 자료 죄송해요. 표준화 검사가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문항에 OMR 카드로 넣고 하는 거긴 한데 MMPI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체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MPI는 어때요?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채점 절차가 내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채점 당한 똑같은 답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애매한 표현은 자기 보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에 특질 EPI라고 되어 있죠. 자, EPI 뭐의 줄임말일까요? 우리 오늘 우리 오늘 시험지에 몇 번 나올 건데, 아이젠크의 아이생크였나? 이름 기억 안 납니다. 그쵸? 아이젠크의 퍼스널리티 인벤토리라고 해서 인벤토리라고 해서 요거 따가지고 EPI라고 합니다. 뭐예요? 아이젠크의 특질 검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IE 척도 이건 뭡니까? I는 인트로 버전, 익스트로 버전이죠. 그래서 뭐예요? 통제 소재인데 외적 통제 소재, 내적 통제 소재가 되겠습니다. 내적 통제 소재는 내가 노력해서 뭔가 성취하는 거고 외적 통제 소재는 나의 바깥에 있는 거니까 운 같은 걸로 내가 이번에 합격한다, 안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함께 전문상담교사 시험을 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약을 하나 잘못 먹었거나 아니면 제가 맨날 저로 나쁜 예를 들기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죠? 제가 만약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쳐가지고 11월 달까지 11월 이후에는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11월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칩시다. 그 시험 쳤어요. 그래 맞아 난 많이 외우고 있긴 한데 어쨌든 시험 쳤어요. 아니면 의식불명 상태로 제가 시험 쳤다 칩시다. 내가 아무리 오래 운이 있다 그래도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지금부터 미친 듯이 놀면 내가 아무리 이번에 시험에 붙는 운이 있어도 노력 안 하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 노력에 한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거다. 내적 통제 소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풀이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L자료는 생활기록 자료니까 출석부가 되겠고요. 특성은 객관적입니다. 전과 기록, 주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활기록부 상황은 없었던 일을 적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얘가 개근상을 했으면 학교를 다 온 겁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협동을 했으면 협동한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고 자, 그러면 2009년도 문제를 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성에 나왔는데 객관적, 표집의 한계, 주관적 표집의 한계 나왔습니다. 표집의 한계가 있었던 녀석은 누구죠? 검사 자료가 되겠죠. 그러면은 나 같으면 이러겠어요. 2009년에는 다음 문제는 이 검사 자료의 뭐예요? 단점에 대해서 쓰라라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죠? 출제자가 요걸 중요하다 생각해서 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2009년 17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기역, 니은, 디귿, 가의, 기역, 니은, 디귿, 나의 A, B, C, D, E가 있는데 자, 제가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하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개념 이론을 한 번 더 보면 되겠죠. 자, 기본적 요거 이제 또 외우는 법 이제 너무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외우기로 했죠? 신자가 죽은 깨가 너무 많은 거죠. 깨는 없으니까 죽은 깨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만든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유전자 검사에 나오는 단어더군요. 친생자, 그쵸?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좀 약간 낯익길래 내가 만든 친생자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낯익지?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 유전자 검사에 며칠 전이 아니라 최근에 좋아했던 드라마가 킬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유전자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자가 죽은 깨가 너무 많은데 엄마 아빠는 얼굴에 죽은 깨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아빠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나는 누구의 친생자냐라고 신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 딸은 맞는데 너의 아빠는 친아빠가 아니다. 사실 너는 사생아인데
태어날 때 아빠가 없었던 사생아인데 그 너의 친아빠가 얼굴에 주근깨가 되게 많다. 그걸 네가 이어받은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희망과 그쵸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자수를 하겠다. 그죠? 그래서 자수를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자수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나의 죄목은 무엇이냐? 아빠에 대한 나의 죄목은 무엇이냐? 남편은 능멸한 죄. 그래서 능멸한 죄라고 하고 멸을 열로 바꿔줍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적는 게 좀 더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외워요. 아니고선 이 많은 것들을 외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니, 나 사실 우리 신자가 내 딸이 아닌 건 알고 있었어. 아빠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충실하게 우리 신자를 사랑과 돌봄으로 지혜롭게 키울 거야 라고 신자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고 하나씩 이제 칸을 이제 밑에 칸 보이시죠? 채워 나가 볼게요. 자, 여기는 주도성이고 여기는 죄의식이 되겠습니다. 목 뒤에는 목적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근면대, 여기는 열등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 이 자리로 오게 되고요. 이 능은 뭐예요? 덕목이 되겠죠. 능력을 성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게 덕목들 얻어지는 덕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적어놓고 저기 나중에 그 최근에 나와 있는 문제까지 함께 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죠? 이 부위는 내담자가 겪는 위기로 인해서 이 다 벌서스가 붙게 되는데요. 벌서스 여기는 수치심이죠. 수치심. 여긴 뭐겠어요? 자율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벌서스에 대해서 위기를 겪게 되죠. 이 내담자가. 그 다음에 이 위기를 겪고 난 후에 극복한 후에 어떻게 돼요? 얻게 되는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문제까지 한꺼번에 풀게요. 요거 문제 풀면서 누가요? 내담자가요. 내담자의 자아가 위기를 겪게 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덕목을 얻게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이 문제 풀면서 뒤에 것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몇 번에 가시면 되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제가 드린 시험지 2011년 4번 볼게요. 참 제가 이거 다 만든 답안지인데 요거 이제 저는 과목별로 만들었어요. 과목별로 해야 여러분이 과목별로 공부할 때 좀 편합니다. 연도별로 하면 막 10과목을 다 그러니까 양 10과목을 다 한꺼번에 보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200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모음집이고요. 2022년형은 지금 제 네이버 블로그에 A형, B형 다 답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2021년까지 합니다. 22년 거는 블로그로 보세요. 그래서 2021년 4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인데요. 에릭슨은 원초화를 강조한 프로이트와는 달리 자아입니다. 자아로 관심의 초점을 돌렸으며 자아가 인간 행동과 기능의 핵심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 이론에서 자아의 발달은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의 전생에, 즉 유아기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노년기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전생에 걸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로 설명하고 있으며 각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마다 뭐죠? 여기 나오죠. 위기.
이 벌서스 얘랑 둘이가 붙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요 두 가지의 감정이 생기는데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극복하고 덕목을 얻는다라는 것이 에릭슨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뭐죠? 위기가 발생하고요. 이러한 위기는 해당 단계의 생리적 성숙과 개인에게 부과된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 개인의 특징적인 행동 패턴은 각 발달 단계에서 위기가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덕목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위기 상황에서 수치심, 죄의식, 열등감 등등 안 좋은 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 성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성격 발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21년 4번으로 같이 또 풀어봤고요. 다시 우리 돌아올게요. 자, 보기에 기본적 신뢰 대 불신. 이제 벌서스라고 하는 칸이 여기죠. 신뢰 대 불신 어디 있나요? 여기에 신뢰 반대판 불신이 되겠죠. 굳이 이건 외우지 않아도 신뢰의 반대는 앞에 아니 불자 붙이면 되는 거니까 불신. 자, 그리고 이거 나이를 한번 따져볼까요? 저는 홀수를 좋아합니다. 1, 3, 5, 그 다음에 11이 되겠고요. 자, 이런 11이라고 해서 앞에 이 1 더하기 1은 2니까요. 이런 18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뒤에는 우리 청소년 나이에 좀 안 맞아서 뭐 35세, 65세까지 가는 거라 저는 여기까지 나이를 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이를 따져봤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3세부터니까 여기 한 2세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신뢰 대 불신은 뭐 요 나이. 그 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심은 3세에서 또 4세가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요렇게 되죠. 1세까지니까 3세까지고 5세. 그 다음에 11세까지고 18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뢰 대 불신은 1살 때까지고 3세, 2, 3세까지가 자율성 대 수치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체감 대 역할혼미가 여기 12세부터 18세가 되겠죠. 그럼 그렇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도 한번 다뤄봤고요. 나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뭐 보살핌을 넓혀간다. 그냥 읽고 넘어가고 자기를 알기 위해 이성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6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중 학문기에 해당한다. 자, 학문기 요것도 어떻게 외우나요? 여기에 똑같은 칸으로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구, 함, 남, 자, 성. 자, 구함, 남자성. 기억나시죠? 이거 전부 다 설명하면 오늘 하루 안에 기출풀이가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학문기, 구함, 여기 2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C랑 누구랑 이어져 있나요? 기역. 자, 기역은 여기인데 C 내용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맞는다만 봅시다. 디귿, 정체감 대 역할혼미 보시면 정체감 대 역할혼미 여기 있습니다. 정체감 대 역할혼미. 그러면 몇 세죠? 12세부터 18세가 되겠고 자, 요때 어디에 해당합니까? B, 자기를 알기 위해 이성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인데 성기기, 맞죠? 성기기에는 이제 남녀 간의 그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이제 요거는 프로이트 구함남자성과 요거를 다 함께 엮어서 보는 문제였고 제가 언제나 시험에 요거 한 번씩 내고 있죠. 요거 한 번씩 내고 있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구함남자성을 했던 이유는 제가 기출을 분석했기 때문에 기출대로 여러분한테 이제 요렇게 중요한 걸 생각하는 것 같다, 출제자가. 그래서 요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거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요거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보는 게 아니라 외워주세요. 자, 2009년 18번입니다. 자, 상민의 공격행동. 자, 상민이의 말에 의하면 반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자기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책을 떨어뜨리고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면서 고의로 발을 밟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학생들이 우르르 나가면서 실수로 그렇게 된 일이었죠.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맨날 뭘로 이해를 드리죠? 복도, 좁은 복도를 가고 있는데 애두가 이제 좁은 복도에 어깨가 부딪히며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죠? 사회적 정보 처리 결함으로 인해서 뭐야, 저 XX 지금 나 일부러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나 치고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이면 이 좁은 복도에서 이렇게 막 피하게 됩니다. 안 부딪히려고. 그런데 이제 만약 부딪혔을 때는 서로 인사하죠. 아유, 저 좁아서요. 이러면서 인사하고 가는데 그게 보통 사람인데 뭔가 사회적 정보 처리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XX가 날 일부러 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카운터 펀치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뭐였죠? 밑에 이제 제가 삭제할 수도 있는데 이 5단계는 제 맨날 표현하는 쌍팔년도가 되겠고, 자, 뒤에 넘기시면 이제 제가 언제나 신진사대부님들이 쓰고 있는 현대 책을 자료로 넣고 있습니다. 자, 요즘 현대판입니다. 첫 번째 인코딩 부호와 단계, 두 번째 인터프리테이션 해석 단계, 세 번째 반응부터 세 번째 네 번째가 반응 접근 단계, 반응 결정 단계, 시행 단계, 성과 평가 단계. 그래서 요거는 뭐에 문제가 있었죠? 인코딩이 잘못된 거죠. 왜요? 그 친구가 나를 치고 간 건 여기에 우르르 친구들이 나가다가 부딪힌 것 가지고 일부러 책을 떨어뜨리고 일부러 어깨를 쳤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인코딩이 문제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9년 19번 반두라의 이론에 근거해서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운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원천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4번이 되겠고요. 제가 이거를 맨날 매해마다 좀 약간 외우는 방법을 바꾸고 있긴 한데 오늘 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파란색으로. 우리 이제 와서 대학을 가지 않을 거지만 서울대를 설대라고 하잖아요. 설대 각 이 밑에 글자가 좀 얘랑 안 어울려요. 각서라고 모르겠다. 설대 각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사실 맨날 설명할 때 얘 먼저 설명을 하는데 과거 수행 성취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과거 성취 경험도 같은 말이지. 성취 경험. 하고 내가 이때는 성대 한때 이 단어 써가지고 성대 각서라고 성대 가자 이랬던 것 같다. 그쵸? 그걸로 갈까? 그걸로 갑시다. 내 기억났어 이제. 각서라고 성대로 가자. 성균관대. 무려 18년 전, 그죠? 내 친구가 갔던 성균관대. 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고. 자, 여기가 이제 각성이 되겠고요. 여기가 설득이 되겠고, 여기가 과거 성취 경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대리 경험이 되겠죠. 자, 이제 하나씩 글자를 좀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 설득은 뭘로 하죠? 이빨로 해야죠. 이빨 털어야 됩니다. 언어적 설득이 되겠고요. 각성은 왠지 적으면 안 좋잖아요. 각성된다는 거 별로 안 좋죠. 요즘에 막 편의점 가면 내 앞에 사람들이 막 핫식스 이런 거 많이 먹더라고. 저도 공부할 때 핫식스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아침엔 커피, 점심때 핫식스? 아니다. 나 아침에 무조건 커피. 핫식스 먹고 저녁에 뭐 먹었더라? 어쨌든 핫식스 먹었었는데 또 한번 먹어볼 거예요. 요즘 되게 피곤한데. 자, 요 각성은 뭐냐면 낮은 각성이 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낮은 각성. 자, 이 정서적으로 낮은 각성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죠? 불안이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불안이 낮다라는 말 좀 더 편하게 해볼까요? 정서적으로 낮은 각성은 또 같은 말로 뭐죠? 편안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 치는데 학문적인 단어를 적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그렇죠? 이렇게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낮은 정서적 각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친구들과 비교해서 네 운동 실력 어느 정도니? 라고 했을 때 내 친구가 나랑 비슷한 체격의 조건에 나랑 비슷한 체육시험정 성적을 받았는데 걔가 잘하면은 뭐예요? 나도 잘하겠구나 라는 대리 경험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운동을 하려고 할 때 불안이나 가슴 떨림은 낮아질수록 좋죠.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쳤을 때 1차 시험 치러 갔는데 덜덜덜덜덜덜덜덜 시험지 넘어오는데 막 시험지 이렇게 보고 장수 넘길 때 이렇게 넘기고 막 글자 적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적으면은 시험을 못 칠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쓱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불안이나 떨림의 정도 뭘 말하는 겁니까? 요거 말하는 게 되겠고 세 번째, 지금까지의 체육 수행평가 점수의 평균과 최고 점수는 뭐예요? 네 과거에 얼만큼 성취를 잘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암기 과목 시험을 오지게 잘 친다면 이번 시험도 당연히 잘 치겠죠. 우리 전무상담교사도. 자, 5번. 자신의 운동 실력에 비해 주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말 중 기억난 거 뭡니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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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언어적 설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빼고는 1, 2, 3, 5번은 요 네 가지가 하나씩 보기에 들어갔네요. 자, 2010년 17번 풀어볼게요. 기획, 페르소나는 자아로 하여금 외계와 관계를 맺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외계 사실인데요. 융은 그 UFO를 굉장히 믿었습니다. 외계인을 믿었고 UFO를 믿었는데 우리가 시험에 그렇게 적을 수는 없으니까 이 외계는 바깥에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페르소나, 나의 사회적 가면은 바깥에 있는 무언가와 관계를 맺게 해주는 기능 맞죠? 왜요? 전 지금 저의 내적인 흐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사회생활, 강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강사가 아니면은 반말로 얘기해도 친구한테 야야 이렇게 외워봐. 야 외워봐. 할 수 있지. 각설하고 성대 가자. 몰라 네가 뭐 성대를 갈까 안 갈까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바깥 세상과 저의 페르소나 사회적인 가면 강사를 하는 것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기억. 자, 니은만 틀리고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 맞는 말인데 니은은 왜 틀렸는지 볼게요. 무의식의 의식화가 진행되면 결국 무의식성이 없어집니까? 무의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의식은 내가 알지도 못합니다. 물론 이제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려는 게 중요한 건데 죽을 때까지 단 0%로 무의식을 만든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은 언제나 있다, 수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이 틀렸고요. 자, 디귿. 외향적 사고와 내향적 사고는 사고의 두 가지 특이한 유형으로 이 둘은 대립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것이다. 맞습니다. 대립된 게 아니라 외향, 내향이 다 있는 거죠. 자, 리을 콤플렉스는 의식과 무의식의 구성 요소로서 특히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이루는 콤플렉스를 원형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콤플렉스는 의식과 무의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 콤플렉스 그 원형이라고 하는데 이 원형 뭐 있죠? 아그페자,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페르소나, 자기가 있습니다. 자, 미음 중년기의 전환점으로 인생 후반기에는 자기의 방향이 내부로 향해서 자아는 다시 자기에 통합되면서 성격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거 실제로 객관식 때는 이 문장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했을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요거 자아를 적을 때요. 이 말을 지금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드리는 건데 자아와 자기를 구분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은 우리 전문상담 교사 이 시험 중에는 융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있죠. 자, 융이 말하는 40살 그러니까 불혹이 되면 그 개별화 단계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인생을 80년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100세 시대지만 융은 1800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프로이트가 1856년에 태어났고 융이 187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에는 사람의 기대 수명이 100세가 아니라 80세가 이빠이 산 기대 수명이었죠. 그럼 80세가 이빠이 살았다 치면 반쯤 살았을 때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년의 반띵이 40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아와 자기를 구분하는 사람은 융밖에 없는데 여기가 이제 의식 세계가 되겠고요. 아까 틀린 문장 무의식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무의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노의 무의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식을 지키고 있는 나라는 것은 에고라는 자아가 되겠고요. 무의식을 지키고 있는 나라는 인간은 자기가 되겠고 요 자기는 셀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의식에서 출발해서 무의식으로 파고드는 단계를 개별화 단계라고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올 건데 개별화 단계라고 하고요. 자, 요게 약 몇 년 걸린다? 약 40년이 걸린다. 융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인생을 반쯤 살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단계를 이렇게 내려오는 단계를 개별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자기를 합하는, 통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음, 맞는 문장이 되겠죠. 중년기가 뭐예요? 40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2010년, 18년 보겠습니다. 자, 설리번은 성격의 발달을 자기의 진화라고 생각했다. 그가 제안했던 성격 발달의 7단계는 자기 체계가 거의 발달되지 않은 유아기를 시작으로 성역할을 인지하는 아동기, 뾰로롱이 이루어지는 소년기, 자기 체계가 다소 안정되는 청소년 전기, 자기 체계는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청소년 중기, 친밀감과 애정 욕구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후기, 자기 체계가 완성되는 성인기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제일 증오하는 학자 설리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증오하는지 밑에 좀 이따가 풀이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머레이는 두 번째 문단. 머레이는 초기 유아기 때의 사건, 경험, 행동 양식에 초점을 맞춰 유아기의 성격 발달을 5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폐소 콤플렉스 단계, 두 번째 단계가 구강 콤플렉스 단계, 세 번째 단계가 항문 콤플렉스 단계, 네 번째 단계가 요 뾰로롱 단계, 다섯 번째 단계가 거세 콤플렉스 단계고요. 요 구강 콤플렉스 단계와 항문 콤플렉스 단계는 머레이가 누구를 존경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왔죠? 프로이트를 존경했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구합 남자성의 항문기, 구강기를 갖고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맨날 수업 때 설리번이 제일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밑에 표를 한번 볼게요. 왜 싫을까요? 이 내용이 그렇게 치명적입니까? 이 내용이 저도 심리학을 18년을 했지만 전혀 이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답은 뭐죠? 요급 통합과 내적 통제인데 이 자아 체계를 보시면 유아기 때 나에 대한 생각 없죠? 유아기 때 없습니다. 자, 아동기 때에는 자아 체계가 오로지 뭐만 있다? 엄마. 현수는 파란색 남자애. 나는 핑크색 여자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성역할까지만 인지를 하고 소년기 보시면 자아체계가 욕구 통합과 내적 통제가 있습니다. 욕구 통합은 엄마 나 초콜릿 먹고 싶은데 내적 통제 뭐죠? 살찌니까 이빨 썩으니까 참을게가 되겠죠. 청소년 전기 자아체계 다소 안정적 어쩌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 중기 자아체계 안정적, 그리고 청소년 후기 자아체계 통합 안정적, 성인기 자아체계 완전 안정적.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성격 심리학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좀, 우리한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설리번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자아체계 빵꾸 뚫어진 거 뭐였죠? 욕구 통합과 내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소년기가 가에 빵꾸 뚫려 있었고요. 그다음 머레이가 이제 뭐가 나오죠? 요도 컴플렉스가 이 사람만의 특징적인 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자, 머레이 제가 문제 내는 거 항상 두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나오죠? 폐소 콤플렉스 아니면 요도 콤플렉스를 냅니다. 왜요? 후광 콤플렉스랑 항문 콤플렉스랑 거세 콤플렉스는 사실 프로이트랑 내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욕구 통합과 내적 통제. 그래서 참 객관식스러운 문제였다. 자, 제가 그리고 요 네모칸에 있는 관련 대인관계 경험을 저는 시험에 모의고사에 냅니다. 왜냐고요? 일단 기출에 한번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10년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초수 선생님 계시죠? 초수 선생님들은 제가 지금 읽으면서 학자 이름을 말하면 역시 선생이야. 역시 강사네. 이 문장을 읽고 그 학자인지 아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10년도 더 전에 공부를 했을 때 세상에 마상에 읽고 누군지 아네. 누구 학자인지 척척 맞추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왜요? 처음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누군지 안 외워집니다. 특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이 특질이 올포트 건지 카텔 건지 헷갈리는 것이 초수 선생님들의 지금 특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이 괜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남들도 다 그래. 하지만 내가 남들과 달라지고 싶어 라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했을 때 성적이 오르는 거지. 오만 나만 모르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남들은 다 맞추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별로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수 선생님 몇 년 하신 분들이나 작년에 시험 쳐줬던 분들은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초수 선생님들은 사실상 다른 선생님들과 비등한 자리에 위치에 올라오려면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공부하셨던 분들은 초수 선생님보다 몇 년을 더 썼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를 볼게요. 자, 이론의 주요 개념은 기대 강화 가치 모형이라고 하면 공부를 좀 하셨던 선생님들은 바로 누구의 기대 강화 가치 모형이죠? 이거 지난주 했나요, 수업? 지난주 한 것 같은데? 이거 수업? 아닌가? 이젠 좀 한 5월달 되니까 헷갈리네. 로터의 기대 강화 가치 모형이 되겠고요. 심리적 욕구, 통제 소재. 아까 기억나시나요? 외적 통제 소재, 내적 통제 소재. IE 척도, IE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했죠, 이미. 이 학자는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아까 IE 스케일 우리 LOTS 블락의 자기보고 자료에 제가 IE 척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교통사고 당해서 누워있으면 아무리 오래 제가 시험문이 있어도 붙을 수 없어요. 의식불명 상태로 시험 당일날 누워있는데 어떻게 시험을 붙나요? 그죠? 그게 뭐라고요? 이제 그런 운을 믿는 사람들은 외적 통제 소재. 자, 그래서 이 학자는 그의 이론을 기본적으로 학습 개념 및 원리에 근거했고요. 성격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4가지 개념, 행동 잠재력은 행동하는 포텐셜은 이 행동을 할 건가 말 건가의 포텐셜은 뭐 곱하기 뭐 기대 곱하기 강화 가치 플러스 심리적 상황이라고 제안한 사람 누구? 로터. 자, 이론의 주요 개념은 도피기제 나오면 누구죠?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의 도피기제가 되겠습니다. 도피기제의 기본 욕구 성격 유형입니다. 이 학자는 자유 대 안전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본적 딜레마를 설명하고 인간의 3가지 정신적 도피기제, 권위주의, 파괴성, 자동적 동조라고 했는데 도피기제란 단어는 프롬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 도피기제란 단어를 봤을 때 프롬이라는 학자는 무조건 떠올렸어야 됩니다. 자, 이론의 주요 개념은 기본 불안, 신경증 욕구, 신경증 경향성. 신경증 욕구가 나오면 또 호나이가 떠올라야 되겠죠.
세 가지 자아 등입니다. 이 학자는 사회적 힘에 의해 형성되는 불안을 처리해야 할 기본적인 인간 조건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 기본 불안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방어적 태도를 신경증 욕구라고 했습니다. 신경증 욕구 누구 거예요? 보나의 겁니다. 자, 이 이론의 주요 개념은 특질입니다. 특질은 두 명이 나타납니다. 두 명이 아니지. 사실 아이젠크도 있고, 그 다음에 빅5도 있고, 많이 있지만, 무슨 특질 만든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올포트와 카텔입니다. 자, 올포트와 카텔 중에 누군지 한번 볼게요. 이 학자는 특질을 다양한 종류의 자극에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할 경향 혹은 사전 성향이라고 정의한 인간은 올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2010년 34번 풉니다.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1시간 안 지났죠? 자, 2010년 34번. 켈리는 성격에 대한 개인 구성 개념 이론에서 모든 인간은 과학자라는 기본 가정하에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11가지 추론을 제시했는데 다음 중 켈리의 추론에 대해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11가지 추론은 예시 내기가 진짜 힘듭니다. 몇 개 빼고 예를 들어서 개별화 추론, 사회성 추론, 그 다음에 구성개념 추론, 그 다음 또 예를 들면 요런 것들은 그나마 예시를 들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예시 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 제가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정의를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요거 보시고 책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자, 1. 답을 먼저 체크하자. 답은 2번이 맞는 문장이고 맞는 문장 읽고 틀린 것들 조지러 갈게요. 2번. 구성 개념 추론은 반복되는 사건들 간의 유사성 때문에 개인이 미래에 그러한 사건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에 예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2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고 2번을 또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개인 구성 개념이 너무 머리가 이렇게 좀 약간 어려운 거라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예시를 들 건데요. 사실 이제 강아지를 예시로 들려고 하다가 사람이 낫겠다 싶어서 사람으로 할게요. 자, 이 사람은 이제 뇌 속에 인간은 괴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있고요. 이 사람의 뇌 속엔 인간적인 휴머니즘이라고 할게요. 휴머니즘. 간단한 단어가 있습니다. 휴머니즘. 이라고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인간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되겠고 인간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은 인간은 괴물이니까 사람은 싫어할 겁니다. 이제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라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 두 명 중에 누구한테 더 와닿을까요? 이 사람한테 더 와닿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디 굴 속에 빠졌는데 살려달라고 막 하늘을 보고 외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빠졌나 봐 이러면서 야 냅둬 굶어 죽게 하면서 다 지나갔어요. 막 사람 한 수십 명이 지나갔는데 너무 웃기다. 나 막 사람 굶어 죽는 거 쳐다봐야지 막 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싫겠죠.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반대로 얘는 어려운 상황마다 얘가 되게 예를 들어서 가정이 힘들었었는데 옆집 아저씨가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서 급식 다 갖다 주시고 또 이제 이 친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가방이랑 책을 살 돈이 없으니까 옆집 할머니가 아유
그 할머니가 그 용돈 줄 테니까 그걸로 가방이랑 책을 사.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 친구가 한 번은 길거리 가다 맨홀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막 시민들이 이 사람을 끌어내서 올려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굉장히 강한 신뢰감이 있겠죠. 이게 뭡니까? 개인의 구성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사실 해산물을 잘 안 먹어요. 참고로 생선이 물에 빠진 거 못 먹습니다. 그 매운탕 인생에 딱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해 한 3번 정도 먹어봤고요. 참고로 석사 때 교수님이 어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생선 갈아가지고 하는 뭐 되게 맛집을 갔는데 저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회 환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 회 잘 못 먹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회에 대해서 카드 결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현금으로 쓴 적도 없지만, 그러니까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자, 우리 엄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훨씬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돼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서 소고기는 잡수시는데 돼지고기 못 잡수세요. 저는 같은 가격이라 해도 왜 사람들이 맨날 막 소고기 더 사달라고 하잖아요. 전 다릅니다. 저는 누가 나한테 내가 만약에 일을 도와줬다. 내가 너한테 고기 사줄게라고 하면 무슨 고기 먹을래? 하면 난 돼지고기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구성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제가 또 이제 또 이론 수업처럼 빠지고 있습니다. 큰일이야, 그쵸? 자꾸만 문제만 풀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구성 개념 추론은 반복되는 사건들 간에 아까 반복됐잖아요. 쟤는 막 인간이 괴롭혔고 쟤는 인간이 다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쟤는 휴머니즘이고 얘는 인간은 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 맞는 문장. 자, 1번부터 틀린 거 고치고 가볼게요. 자, 개인이 두 개의 구성 개념을 양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 틀린 문장이니까 이거 뭐 말하는 거죠? 이분법 추론이 되겠고요. 3번 볼게요. 개인이 구성 개념들 간에 동그라미 주세요. 유사성과 차이점에 따라서 구성 개념들을 체계적인 패턴으로 배열하는 건 뭡니까? 조직화 추론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타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 행동을 예견해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뭐예요? 개별화 추론이 되겠고요. 타인이 생각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5번에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구성 개념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자, 이제 줄 거세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수정 개념을 수정하고 대체해가는 것이 경험 추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 내용을 한번 경험 추론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제 이 애가 인간은 괴물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이 애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사 직전에 옆집에서 똑똑똑 하고 문을 열더니 왜 이렇게 요즘엔 바깥에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먹을 거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일 잘하실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 한 명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회사에 좀 일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시면서 옆집 사람이 이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괴물이란 생각, 이제 먹을 것도 그분이 얻어주시고 직장도 구해주고 하게 됐는데 이 사람 생각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휴머니즘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거 뭐예요? 저기 말했던 경험 추론이 되겠습니다. 왜요? 불필요하잖아. 인간은 괴물이라는 이 생각이 이젠 불필요하니까 적절하게 수정하고 대체해야 되겠죠? 대체해야 하는 내용이 휴머니즘이 되겠고, 이 친구 엄청 사람을 신뢰하다가 되게 사람을 믿다가 옆집 분이 나를 도와줬던, 참 이런 얘기로 만들면 안 좋아지는데 예시입니다. 예시. 옆집 아저씨가, 기다리 아저씨가 그렇게 잘해줬던 이유는 얘가 나중에 연봉이 높아지니까 사기를 된탕 쳤어요. 그래서 이제 옆집 아저씨가 이 땅이 되는 땅이라니까 아저씨가 얼마나 널 도와줬어. 아저씨 믿어 하면서 그 땅을 샀더니 완전히 이제 막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안 좋은 땅이었던 거지. 사기를 당한 거야. 그래서 이 휴머니즘이 인간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인간은 예를 들어서 인간이 싫다. 인간 쓰레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험 추론. 왜요? 이제 이 사람한테는 이게 불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수정하고 대체해가는 것이 이제 경험 추론이 되겠습니다. 자, 2011년 16번을 보겠습니다. 바르게 연결한 거. 1번부터 볼까요?
초욕구, 초동기 누구 거게? 매슬로우가 되겠고요. 개념의 허구적 최종 목적로 누구 거게? 아들러가 되겠습니다. 2번 열등감 누구 거게? 아들러가 되겠고요. 기능적 자율성 누구 거게? 올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미래 의미를 추구하려고 이거 뭐죠? 실존주의 학자가 되겠고요. 뭐 프랭클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개념의 구성개념적 대안주의는 구성개념적 대안주의 방금 누구죠? 방금 한 사람 켈리가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경험에 뭐 대자아 개방. 충분히 기능한 사람 누구죠? 로저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호 결정론 누굽니까? 상호 결정론 누굽니까? 반두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재의 개별화. 아까 지웠다. 개별화 아까 그 동그라미에서 내가 이렇게 자에서 자기로 가고 있는 거 누구죠? 융이 되겠고요. 자기 원형 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 같은 학자끼리 되어 있는 거는 5번만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11년 17번 보겠습니다. 자, 올포트의 고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겁니다. 자, 기읍, 고유자의 발달은 자기 신체에 대한 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 어머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 이제 넘어가서, 제가 일부러 뒤에 표 넣어놨죠? 어디서부터 이 고유자가 추구하게 되죠? 첫 번째, 신체적 자기의 신체적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돼서 어떻게 해요? 고유자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기역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초등학교 시기는 합리적 적응체로서의 자아가 발달된 시기다라고 하면 뒤에 이제 합리적 적응체 우리 요 표를 보시면 합리적 적응체 6에서 12세 딱 초등학교 시기가 맞습니다.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자아 확장이랑 자아상이요. 제가 오탄한 게 아니라 4에서 6세로 똑같습니다. 됐죠? 제가 오타낸 거 아니에요. 선생님 컨트롤 CV 2번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느 책을 봐도 4에서 6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 다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나이는 언제다? 합리적 적응체로서의 기역,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리을, 미음 다 틀린 문장인데 틀린 거 하나씩 고칠게요. 디귿, 자, 타인들의 기대와 평가에 의해서 자기상을 형성하는 시기. 제가 아까 방금 4에서 6세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자기 확장, 그 다음에 자아, 상. 요 두 개 다 4에서 6세입니다. 아니, 4에서 6세가 청소년 아니잖아요. 유아동이지. 그래서 디귿 청소년기가 아니라 유아동이 되고요. 유아동 시기가 되겠고요. 리을의 고유자는 공통성 추론, 숙달과 능력, 패턴화의 세 가지 원리라고 했는데, 아니, 공통성 추론이 왜 끼어드는 겁니까? 이거 누구 거죠? 아까 했던 켈리 거잖아요. 고유자는 올포트 건데, 자, 이제 이런 말 하면 또 초수 선생님들은, 공통성 추론이 어디 있는 건데, 막 하시겠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죠. 계속 보면 됩니다. 자, 공통성 추론, 숙달과 능력, 패턴화의 세 가지 원리. 제가 이거 맨날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드리죠? 좀 잔인한 얘기인데 수조에 사람을 넣고 능숙이 왜 이렇게 섞였냐? 능숙하게 패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외웁니다. 에너지 수준의 조직화, 숙달과 능력, 고유자, 패턴화의 원리라고 외우죠. 그래서 이 공통성 추론은 누구 거였어요? 켈리 거 빼주세요. 그럼 리을이 틀린 문장. 자, 미음은 뭐죠? 자, 습관적인 방식이라 함은 임마는 기능적 자율성이라는 단어 중에 뭐였죠? 지속적 기능적 자율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기능적 자율성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기능적 자율성. 이거 의미가 뭐라고요? 동기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 자, 오늘 한번 짬뽕으로 다 해보자. 잠시만요. 아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까 적었어야 됐는데 안 적었네요. 연도를. 옛날에 나왔나 보다. 잠시만요. 엄마. 도대체 언제 나온겨? 어머, 한참 걸리네. 됐다. 2015년 4번 한번 볼까요? 2015년 4번. 2015년 4번에 첫 번째 칸 뭐라 돼 있죠? 올포트 칠질 이론의 기능적 자율성이라고 되고, 이 문제 풀고 저걸로 넘어갈게요. 로저스의 자기 실현 경향성, 그다음 로저스가 밑에 메슬로의 자기 실현 경향성, 또 옆에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 결정 이론인데, 요거 어제 수업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어제가 아니지.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틀 전에 제가 이거 내재적 동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라고 했습니다. 내재적 동기를 제가 똑같은 단어로 내재적 흥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2015년 4번에는 기억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동기였고요. 자, 요렇게 2015년 4번을 풀고 나니까 이거 다시 기능적 자율성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동기라는 의미입니다. 소위 말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동기라는, 이건 이제 영어로 모티베이션이죠. 이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를 굳이 올포트는 난 동기란 단어 안 쓸 거야. 나는 기능적 자율성이란 단어 쓸 거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데 요게 두 마리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지속적 기능적 자율성. 두 번째는 고유 자아적 기능적 자율성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아까 방금 지금 문제 나왔죠? 의미가 뭐라고요? 그냥 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아까 수조에 사람을 넣고 능숙하게 패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3개 외워주기로 했잖아요. 에너지, 수준의 조직화, 숙달과 능력, 고유자의 패턴화의 원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언제나 기출풀이는 나만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건 원리가 뭘까요? 기출풀이가 나만 재밌는 이유는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계속 맞춘다는 생각에 강화를 받는 거죠. 이것도 난 외우고 있고, 이것도 난 외우고 있어 하면서 강화를 받고, 여러분도 기출 풀면서 기분 좋아지려면 새가 빠지게 공부하면 강화를 계속 받습니다. 겁나 쉽네 이러면서 이렇게 풀게 되는 거죠. 전 재밌어요. 죄송해요. 자, 2011년 그래도 강사라도 재밌어요. 저쪽했어. 자, 2011년 18번 풀어볼게요. 성격 이론에서는 인간의 부적응 성격이 형성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학자들 올바르게 고르는 겁니다. 아유, 옛날에 객관식 때는 학자 엄청 쇠가 빠지게 골랐네. 구성 개념 체제의 기능 장애 꼭 지우고 나면 나오더라. 아까 뇌 그림 그렸던 거, 사람마다 인간은 괴물, 인간은 휴머니즘 했던 거, 뭐가 달라서죠? 머릿속에 있는 구성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는 누구죠? 켈리. 유전적인 생리적 기능의 개인차와 관련된 부적응 학습으로 인해서 형성된다. 유전을 외친 사람은 아이젠크가 되겠습니다. 아이젠크 왜죠? 생물학이 원래 지 전공이었습니다. 이거 과학 점수 채우려고 학교에 건의했다가 저 과학학 점 모자라요 했다가 학교에서 심리학도 과학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젠크가 오케이 해서 들었다가 이제 이 사람은 심리학을 유전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되겠죠. 다 대인관계 나왔어. 누구? 대인관계 설리번. 내가 안 좋아하는 학자. 자기 아빠랑 엄마가 너무 약간 좀 특이한 엄마 아빠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에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 보니까 대인관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걸로 논문을 썼는데, 아까 우리 몇 번 문제였죠? 외워야 되는 거 있었죠? 참, 아까 자아체계 있잖아요. 그 욕구통합과 내적 통제. 그런 거 만들어놔가지고 굉장히 내가 안 좋아하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설리번. 난 사실 상관없는데 여러분한테, 여러분 정신세계에 해를 끼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2011년 19번 볼게요. 다음 사례를 로저스의 성격 형성에 관한 주요 개념에 비춰봤을 때 밑줄 친 태수의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는 겁니다. 태수는 동생을 자주 때린대요. 엄마는 그것을 보고 너는 못된 아이니까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말이나 얼굴 표정으로 전달합니다. 반면에 태수가 동생을 때리지 않고 잘 데리고 놀아주면 어휴 너는 아주 착한 아이니까 엄마는 널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태수에게 보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태수는 점차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태수는 동생을 때린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변명하거나 자신이 한 행동을 아니 나 안 때렸는데 애가 막 동생이 막 피멍이 들어있는데 너 태수야 너 동생 때렸어? 아니 난 손댄 적 없는데 난 가까이 간 적도 없는데 하면서 자신이 한 행동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역 태수의 행동은 이상한 멍멍이 같은 소리는 기억은 읽지 않을게요. 니은은 뭐가 틀렸죠? 자기 개념이랑 체험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거. 그림을 또 그릴까? 이게 나에 대한 자기 개념이야. 그리고 이게 내가 유기체가 경험한 게 되겠죠. 이게 많이 겹칠수록 적응적인 사람, 이게 많이 안 겹칠수록 부적응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태수 행동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긍정적 자기 존중을 얻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 뭐예요?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이 나타나는 게 되는 거죠. 자, 리을 태수 행동은 원형적 경험. 이거 뭐야? 원형적, 병렬적. 이거 누구 거예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설리번 겁니다. 로저스 내용이니까 설리번 거 리을 빼고. 미음 태수 행동은 자신 행동을 선택적으로 지각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게 서로 이렇게 부적응적인 상태가 나타나면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납니다. 뭐랑 뭐가 나타나게요? 하나는 지금 방어가 나왔죠. 부적응이 나타나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방금 나온 건 방어. 또 하나 뭘까? 왜곡이 나타납니다. 자, 2011년 3번. 제가 이걸 몇 분에 시작했죠? 잠시만요. 제가 오케이. 좀 이따가 2011년만 풀고 나면 오케이. 2012년 여기까지만 풀고 2012년부터 다시 가면 되겠다. 자, 2012년 3번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관점에서 조건에 따라 경위 비행동의 목적, 배경과 목적을 분석하고 상담 과정 서술하시오. 이 시험 때 이거 25점짜리였어요. 쌍팔년도 문제 형식입니다. 2011년이면 지금 2022년이니까 11년 전 아닙니까? 지금이랑은 아예 형식이 달라요. 지금은 딱 들어가는 단어, 키워드가 있어야 맞다 해주고 이때에는 이 한 문제가 25점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전문상담교사가 생긴 지 5년밖에 안 됐을 때 2006년에 처음 뽑았으니까 전문상담교사를. 그래서 약간 문제 형식이 지금과 다를 때입니다. 자, 경희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또래들과 함께 다른 학생들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하다가 발각되어 4월 초에 학교 상담실에 의뢰되었습니다. 경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상담실에 왔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상담을 거부하였죠. 상담교사가 그 이유를 물으니까 지금까지 여러 어른들이 용기를 가져라, 힘들어도 다 잘 이겨내라 라고 하는 등의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줬지만 모두 가식적으로 하는 말뿐이었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엄마는 몇 달 후에 집을 나가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동네 어른들은 경희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고 음식을 제공해주며 그녀를 돌보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고 의지하던 한 어른이 자신의 딸에게 경희와 놀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얘가 아까 내가 말하는 그 뇌 속에 구성개념이 바뀐 아이네. 그렇죠? 듣게 되었고, 이때 경희는 겉과 속이 다른 어른의 모습에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곁을 떠나간 부모와 자신의 존재를 위험스럽게 여기는 어른들에 대한 강한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언젠가 크면 이들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어 힘이 좀 생기자 사회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 아이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고 하네요. 자, 조건 보시면 비행행동의 배경을 4가지 개념을 활용해서 분석할 것. 그리고 비행행동의 목적은 4가지 단계에 따라 분석할 것. 그래서 상담 과정을 4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상담자가 할 일을 2가지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점짜리라고 했죠. 이거 한번 재미있게 풀어봅시다. 물론 나만 아니야. 여러분도 재미있을 거야. 그렇죠? 맨날 내가 이렇게 또 말하면 여러분 또 그런 거에도 세뇌당할까봐. 여러분 기출풀이 재밌지 않나요? 어차피 내가 친 시험 아니었으니까 재밌습니다. 이거 여러분한테도 내가 친 시험, 그쵸? 내가 이 시험 쳐가지고 완전 만신창이로 빵점 나왔으면 기분 나빴던 시험인데 우리 선배들이 썼던 시험이니까 이것도 지우자 이제. 우리가 칠 시험은 쇠가 빠지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갑니다. 자,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관점이죠? 이때 점수 몇 점이었다? 25점이었다. 자, 25점인데 자, 우리 이렇게 나눠봅시다. 조건을 보시면 비행행동의 배경. 나 비행행동만 쓰고 뒤에 다른 단어 쓸게요. 비행행동 배경 4개. 그 다음 밑에 목적 4개. 비행동의 목적 4가지 단계. 목적 4개 단계. 중요한 단어는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상담 과정 4개. 이것도 4개. A씨 이렇게 적어요. 4개. 상담 과정 4개. 각 단계에서 상담자가 할 일 2개. 각 단계 상담자가 할 일 2개. 아이고 많이도 적네. 4개 그러면 4개. 이렇게 4개지? 이 4개에 각 2개. 자, 그러면 이거 하나씩 한번 점수를 매겨보자. 자, 이거 4개 1점씩 주면 4점. 이거 1점씩 주면 4점. 지금 이거 4개가 가지쳤으니까 8개가 되겠죠. 근데 이게 하나에서 8점도 될 수 있지만 이 8개 플러스 이 4개 하면은 12개. 이거 2개 더하면 8. 이거 2개 더하면 8. 이거 더하면 몇 점? 12 더하면 몇 점? 총 20점. 근데 이럴 때 25점짜리 때 특징이 뭐예요? 서론 2점 주고 결론 3점 주면 총 몇 점? 25점.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25점 나오는 거죠. 앞뒤에는 2점, 3점씩 깔아준다는 거고 서론 본론을 넣으라고 어떻게든 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씩 개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행동의 배경 4가지인데 이거 지금 뭐를 중심으로? 아들러를 중심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이번엔 파란색으로 답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아들러에서 꺼낼 수 있는 것들은 다 꺼내옵니다. 첫 번째,
자, 얘는 엄마 아빠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엄마가 집을 나갔고 아버지가 교도소 수감됐는데 특이 케이스죠. 막 내 친구들 누구나 다, 야, 너네 아버지는 어느 교도소에 계시니? 우리 아빠 청송교도소. 너 어디 계시니? 어머니는 언제 집 나가셨니? 나는 6살 때. 나는 중1 때인데.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남들 엄마 아빠가 다녀왔어 라고 맞이하고 있는데 얘는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없어. 그러면 뭐가 생기죠? 여기 나와 있겠지만 열등감 컴플렉스가 생깁니다. 열등 콤플렉스라고 하셔도 돼요. 감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열등 콤플렉스가 생기지. 이유가 뭐야? 아깝다. 아까워. 내가 분필 아끼려고 내가 짧은 거 갖고 오는 건데, 그죠? 이유가 뭐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1점. 자, 여기서 1점 하나 얻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되죠? 얘가 힘이 좀 생겼어. 자, 중학생이 돼서 맨 마지막 문장에 힘이 생기니까 사회에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겼어.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내가 엄마 아빠 없으니까 힘이라도 길러야지. 5월 추구가 되겠습니다. 자, 2점 됐어요. 5월 추구 힘 길렀어요. 세 번째, 얘가 첫 번째 줄에 경희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또래들과 함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하다가 발각되었죠. 맨 마지막 줄에 사회에 복수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다 그랬으니까 이 아이의 내가 지금 쓸 영어 단어는 실제로 이 영어 단어 이름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나옵니다. 라이프 스타일 뭐예요? 때려서 금품 빼앗는 거. 내가 만약에 이 막 옷 사고 가방 사고 하는 이유가 절도에서라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절도 라이프가 되겠죠. 오늘은 청담동 어디를 털어보나 막 이러면서 절도 라이프, 생활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점이 생활 양식이 되겠습니다. 금품 빼앗는 거. 이거 이제 나 조금씩 적을까? 흰색으로 적을까? 이유를. 엄빠가 없어. 엄빠 알죠? 엄마, 아빠 줄임말. 우월, 추구, 힘, 생활 양식, 금품 빼앗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애가 이 짓을 왜 한다? 이런 폭행 라이프 스타일을 왜 가진다?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이에요. 왜 가진다? 맨 마지막 제주로 나오잖아. 사회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위해서란 말은 뭐죠? 허구죠? 가상적이라잖아. 좀 바꾸기로 했어. 가상적 최종 목적론이고. 자, 이거 적으면서 여러분 뭐 알아야 될까? 뭐 알아야 될까요? 2022년 답. 그 말인즉 반복된다. 그 말인즉 출제자가 중요하게 여긴다. 오케이? 자, 이거 가상적 최종 목적론 나 또 이제 흰색으로 복수. 사회의 복수. 됐지?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시험 치러 들어갔으면 일단 25점에 솔직히 서론 결론. 나 그래도 석박해서 논문 썼는데 서론 본론을 내가 받을 수 있겠지. 5점 깔았다 치고 무슨 화투 치는 것 같은데 5점 깔고 나 4점 땄다. 그렇죠? 이제 나 지금 25점에 9점 땄어요. 또 한번 이어서 가봅니다. 자, 비행동에 목적 4단계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 지금 내가 했어. 그렇죠. 내가 수업 시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뒤에 보시면 4가지 단계. 첫 번째 주목 끌기가 되겠고, 두 번째 힘겨루기. 적을까요 또?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색깔로 적을게요. 첫 번째 단계 주목 끌기. 두 번째 단계 사실 난 반항이라고 합니다. 반항. 힘겨루기란 단어 다 쓰기 귀찮아가지고. 세 번째 복수.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위가 남아있는 거 마지막은 무슨 단계겠어요? 무능력의 증명 단계가 4단계가
되겠죠. 뭐 무능력의 증명, 무기력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같은 말 무기력. 자, 그러면 이제 점수 이어서 가볼게요. 5점, 6점, 7점, 8점. 이 8점에 내가 지금 서론을 썼다 치고 몇 점이야, 그러면? 나 지금 10점 얻었어. 일단 25점 중에 10점 얻은 상태입니다. 됐죠? 자, 이제 이 2개씩 하는 거, 8개, 이 4개랑 이거 8개, 12개 갑니다. 자, 아들러의 상담 과정 4개를 적으라는 거예요. 뭐죠? 나 어떻게 배우죠? 관생, 통제. 흰색으로 넣을까? 이걸 뭐 하려고 노란색으로 적었지? 관, 생, 통, 제. 관생통제에 갑니다. 첫 번째, 관계를 가지죠. 뭐 어떤 거 적을까? 첫 번째, 관계. 협력하는 관계와 라포 형성. 이런 단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25점짜리라서 이렇게 줄줄줄줄 적으면 됩니다. 협력하는 단계와 라포 형성을 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네. 그 다음에 또 이 라포 관계에서 쓰는 상담 방식. 아들러가 제일 좋아하는 상담 방식 뭐게요? 격려입니다. 자, 격려를 합니다. 그 다음 뭐 공감을 적든 경청을 적든 아무것도 이제 상관없어요. 이런 거 적어주시면 돼요. 자, 생활양식 방식에서는 생활양식 탐색에서는 뭐 적으면 돼? 처가에서 처가 말고 초가에서 죄송해요. 초가에서 꿈꾸는 기자. 자, 자질은 타고난 거라 좀 적기 그렇고 여기 기본적 오류 그 다음에 여기가 꿈 분석 여기가 가족 구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거 성격 여기가 초기 기억 됐죠? 이거 지금 2개 적는 거니까 뭐 할래요? 난 초기 기억 왜? 엄마 아빠 가족 구도 엄마 아빠 없어 엄빠 없음 또 기본적 오류 뭐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가치관 이런 거 있겠고 아니면 초기 기억 지금 초기 기억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그래 엄마 아빠 없음 여기 이제 엄마 아빠가 교도소 엄마가 집 나감 그렇죠?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통찰 이 되겠죠. 그래서 이 통찰에는 뭐 있냐? 자기의 숨겨진 목표, 생활 양식 이런 게 어떻게 자기한테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찰에는 여기 아까 최종적 목표 가상적 최종적 목표가 뭐야? 내가 너무 사회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있구나. 근데 이 가상적 최종적 목표를 만드는 건 내 생활 양식이 지금 금품 빼앗기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통찰, 깨닫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재정향이라는 리오리엔테이션 리플레이 할 때 이가 제잖아요. 여기가 오리엔테이션 이 영어 단어 이름이 리오리엔테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향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다시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를 해주고 격려는 이때도 쓰고 이때도 씁니다. 꼭 뭐 앞단계만 쓰고 뒷단계 안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비협과적인 신념에 대해서 대안적인 방안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적응적 행동
이렇게 말 적으니까 말이 너무 어렵죠. 이해를 해볼까요? 이제 쉽게 말해볼까요? 일단 시험 칠 때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적응적 행동을 하게 한다라고 해놓고선 그 뒤에 부연 설명하면 돼. 뭐야? 솔직히 이런 거지. 우리나라 욕 중에 에미에비도 없는 거, 에미에비도, 그거 있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모 욕이잖아요. 나한테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니는 에미에비도 없나?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가 빡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엄마 아빠가 없어서 네가 이런 행동을, 그러니까 네가 진짜 엄마 아빠 없다가 아니라 너의 그 행동을 하는 꼬라지를 보면 네 엄마 아빠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라고 다른 나라도 그런 욕이 있겠지.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관점은 뭐예요? 내가 비록 엄마 아빠 없이 자랐지만 엄마 아빠 없이 자랐다고 절대로 이상해지지 않아. 그죠? 내가 엄마 아빠 없이 자랐지만 굉장히 엄마 아빠 없이 자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산 나만의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겠어 라는 것이 새로운 적응적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서 이제 또 한번 점수를 매겨볼게요. 자, 내가 이제까지 지금 서론을 썼다고 치고 지금 25점 중에 10점을 지금 받은 상태예요. 제가 또 갑니다. 자, 협력이란 단어 써서 1점 받았고, 왜냐면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라포와 관계 형성, 격려라는 단어 써가지고 또 이제 이어서 가야지. 그럼 여기가 9점이 되겠고, 그럼 격려를 하면서 라포 형성을 한다. 10점 받았습니다. 생활양식 탐색에서 나 초기 기억이란 단어 적어서 11점 받고 가족구도 적어서 12점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찰에서 또 2개를 적으라 그랬으니까 통찰은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가상적 목적이 뭐예요? 사회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통찰 내가 깨달았으며 그래서 내 생활 양식은 아이들의 금품을 빼앗는 것이 내 생활 양식이 되었다는 것을 통찰하는 단어. 자, 요거 관계 형성, 생활 양식 탐색, 통찰, 재정향 요것도 각 1점씩 들어갔습니다. 잠시만. 1점씩 들어가면 잠시만 다 해놓고 합시다. 14점까지 갔죠. 재정향에서 용기와 격려를 해준다.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적응적 행동을 가지자. 너가 엄마 아빠 없이 살아도 굉장히 잘 자란 아이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거야 라고 해서 16점을 받았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이 4개에 하나씩 8개 더해서 12점이라 했죠. 그럼 이 4단계를 알고 있냐 없느냐를 물은 거예요. 이 수험자한테. 그럼 16 같고 자, 이 관계 형성 17, 생활 양식 탐색이란 단계 18점, 통찰 단계 맞출 수 있냐 19점, 재정향 단계 맞출 수 있냐 20점. 잠시만. 결론이 3점이잖아. 뭐가 지금 빠진 거지?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잠시만. 6에다가 6. 아니야. 8, 12, 20 맞잖아. 20에 2점, 3점. 결론 더가해서 하면 23점인데? 제가 뭘 지금 빠뜨렸나요? 4, 8. 4, 8에 아이씨, 여기 서론에 아까. 맞잖아. 2점, 지금 서론이 2점을 더해서 10점. 10, 미안. 얘가 9가 아니라. 다시 할게요. 10, 11, 12. 얘야 13, 14. 이래서 내가 대학을 한 번만에 못 갔어. 15, 16. 수학이 그렇게 내 인생을 잡네요. 17, 18, 19, 20, 21, 22까지 받고 플러스 내가 결론을 쓰고 3점을 받을 거면 25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25점짜리 옛날 시험 이제 조지는 걸로 끝내고 2012년부터 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좀 이따 봐요.